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0일 오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 그 국힘에서 시간을 압박 면접이라 해가지고 진중권이하고 또 두 명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어제 6명을 갖다가 면접을 했는데요. 이거 저질입니다. 저질. 나 이해가 안 가요. 토론하면 될 것이지. 6명 나눠서 압박 면접을 120분 동안 했잖아요. 130분 동안. 그럼 6명씩 나눠서 130분 동안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관계로 제가 봤는데요. 아주 저질이에요. 제가 애초부터 이거 필요 없다 그랬고, 진중거리가 뭐를 알아? 그 박영선이란 친구도 뭐를 알아? 박영선은 그건 안보 쪽이죠. 박영선은. 그 다음에 그 좌파층 안에 그 뉴스탑 그 대표라는 젊은 친구, 걔가 뭐를 알아? 외교를 알아? 국방을 알아? 경제를 알아? 아니면은 역사적인 문제나 대한민국에 가져갈 미래 비전과 응원한 기상을 알아?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와 그죠? 외교와 국방과 또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고 문재인을 쫓아내려고 하고 국힘 주자를 뽑는 거죠. 이것들이 뭐를 알아? 이런 저질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냥. anyway, 방송에 앞서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수입도 10,000원도 안 되고 담배값도 없고 그죠?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하여튼 고고TV에 보시는 분들 보면은 몇백 명 안 봐요.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그거 다 내 책임이죠 뭐. 나도 우파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은 잡혀가는 모습도 보이고 문재인만 조지고 윤석열만 빨고 그죠? 김종인 조지고 유승민 조지면은 저도 떼돈 벌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양심상. 왜? 우리가 문재인한테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최대한 좋은 후보를 찾아와서 일단 우리가 대권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요. 고고TV 같은 경우 하루 수입이 10,000원이 안 돼요. 10,000원이. 참 지독한 분들이야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하루의 수입이 수백 수천이 돼요. 슈퍼챗 쏘고 후원금 보내주는 게. 제가 웬만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좋아서 문재인 쫓아낸 게 좋아서 하고 있는 방송인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방송 두 영상에 올렸는데 자율구독료 좀 부탁한다고 10,000원도 안 들어왔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지독해야 하여튼. 그리고 고고TV가 이런 말 하는 게 싫으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십시오. 제가 돈 벌려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 내가 이거 가지고 생활비 벌거나 돈을 벌 사람은 아니고, 내 하루 노임도 안 나와요. 한 번도 하루 노임을 내가 2년 방송하면서 벌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문재인 쫓아내기 위해서 내 과거의 경험과 직관을 갖다가 방송해보자 하는 방송인데, 참 지독한 분들이시죠. 고고TV에 보시는 분들. 2년 2개월 됐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계속 보는 분이 계셔. 자, 이게 시간을 압박 면접, 이거 저질이에요. 저질이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12명의 대선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건데, 그 3명이서 무슨 검증을 해? 이거 뭐야? 지들이 뭐 후보들하고 토론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후보들이 약점을 캐겠다는 거야? 약점을 캐는 것도 개인사를 갖다가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후보들을 검증하면 대선 후보니까 대선 후보답게 검증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 면접관들이 세 놈이 보면은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윤석열보다 나은 놈들이 없잖아요. 검증은 더 나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즉 대선 후보들의 아이덴티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유식한 말하는 식으로 인문, 철학, 역사, 경제, 문화, 국방, 안보, 사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조대만 갖고 하는 평론가들이 무슨 검증이에요. 검증은 이건 참사예요. 참사.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국힘 정홍원이가 만들었죠. 짜증나네 진짜.
이게 나가니까 그냥 보수 뜰거지들,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들이 왜 좌파들만 집어넣냐? 박영선은 극우야, 극우. 그 박영선 동국대 교수라는 극우야. 이회창 따라다니는 애야. 근데 진중권이하고 뉴스탑 대표라는 놈은 좌파 맞고 이걸 누가 집어넣는데 왜 이준석한테도 지랄이야 너희들은? 이거는 정홍원이가 집어넣었어요. 한심한 것들 진짜. 이준석이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국민 시간할 면접이 왜 진중권을 불렀냐고 막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 극우 우파들한테 쓰레기 우파 유튜버 추정 세력한데 내일 이제 윤석열이가 오늘 하죠. 오늘 이거 11일 방송. 오늘 오후에 이제 윤석열이가 당할 거 생각하나 보지? 근데 안 당해. 왜냐하면은 역선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진중권이는 윤석열 캠프 소속이고 사실상 진중권 서민이는 사실상 윤석열 캠프 소속이고 또 그 뭐 유서탑이란 그놈은 역선택을 들어가서 윤석열을 보호해야지 유승민 홍준표 떨고 한 지들 좌파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리고 박영선은 아무것도 모르네고 솔직히. 그래서 진중권이가 나 진중권 교수 선정 안 했어 나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금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무처에다가 선관위도 아니고 사무처에다가 유인태 같은 사람을 어떠냐 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정홍원이가 안 받아들이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한심한 것들이네 진짜. 쓰레기 우파 유튜브 따라다니는 것들. 그리고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게 방송되는 걸 화면도 깔고 데스특필 하면서 그 홍준표와 유승민을 비난하고 죽이기에 들어갔어요. 또 내일 윤석열 나오면 무슨 기사를 낼지 모르겠어.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홍준표 같은 경우는 막 주막짐 추모냐 뭐 콩발정이냐 뭐 2대 어쩌고 저쩌고 그 영상 뒤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 2시간 동안 보는 거지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거 재미도 없고. 그리고 유승민한테 배신자 이미지 보수에서 버렸다는 둥 이런 거 그게 그냥 TV조선 9시 메인 뉴스에서 깔려요. 유승민 홍준표 죽이려고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 TV조선하고 조선일보 보면은 안 된다니까. 너희가 아무리 윤석열을 빨아도 내가 보니까 너희가 빨면 빨수록. 그리고 나머지 오늘 6명인데 나머지 4명도 봤는데 어버버 그냥 당황해가지고 난리야. 근데 홍준표하고 유승민만이 그래도 정치인답게 의연하게 대치하고 자중을 압도하고 진중권이나 그 좌파 그놈아 발라버렸다.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 면접을 하니까 붙이란 말이야. 홍준표하고 유승민 차라리 토론을 40분 시키란 말이야. 홍준표 22분, 유승민 22분 압박 면접하지 말고 둘이 44분을 토론을 시키란 말이야. 윤석열 안 하려면은. 지지분에 국힘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홍준표, 유승민은 그 면접관들을 발라버렸다. 게임도 안 됐다 그것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 최재형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최재형 씨가 요새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돌아다녀요.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신의 한 수도 나갔죠? 한 140만. 신의 한 수가 아무 영향가도 없어. 거기 나가서 또 자기 선전하더니 또 고성국 TV에 나가서 또 가짜 포장마차에서 또 자기 선전해. 그러면 그럴수록 최재형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최재형 참모 걔 누구야? 그 합리적인 그 상황실장 김영일인가? 그 있잖아요. 왜? 저 포천에서 지역구 나오네. 어떻게 인도하는 거야? 너 최재형을 도대체. 오히려 최재형의 가치가 최재형의 모범생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그 가치가 우파 유튜브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쓰레기로 변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박대출이하고 그건 뭐야 그건. 이영훈가 김영훈가 그놈 아들 정신 차리라고. 우파 유튜브 출연하는 놈은 다 떨어져. 어떤 선거에서든. 밑에 짜증납니다. 이거 국힘 이거 보면은 솔직히 제가 개혁 보수면서 국힘 지지자지만은 지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꼴통짓 하는 거 보면 이 압박 면접을 뭐하러 하냐고요. 전번에 그 토론회 같은 것도 2번이나 해가지고 아주 개판을 치더니 이런 거로 흥행 못 이룬다니까요. 아주 저질들이야, 저질들. 면접관들 자체가 저질이라고. 진중권이가 뭘 하냐고요. 아니 왜 평론가에다 정치를 맡기냐고. 왜 유튜브에다 정치를 맡기냐고. 국힘은. 한심한 것들이네 진짜. 밑에 아유 나 2시간 동안 그거 보느라고 그냥 편집하느라고 아주 짜증나 죽겠네. 그 밑에 한 10분 그 유승민이가 그 진중권이하고 그 누구야 그놈아 뉴스탑 그 대표라는 놈 무슨 그놈 발라버리는 장면하고 홍준표가 진중권이하고 그놈 발라버리는 장면 밑에 그 영상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고고TV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힘이 안 나, 힘이. 솔직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태경, 이준석 이래 해가지고 이 세 분이 갑자기 안티페미니즘 드라이브를 딱 걸면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혹시 여성단체들이나 아니면 2030 여성들한테 견해를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예. 여성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2030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2030 여성들하고야 대화를 해봤고요. 그 여가부 폐지가 1호 공약이라고 그러셨는데 1호 공약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진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SBS에서 대선 후보 면접 토론할 때 진 교수님 그때 패널로 오셨어요. 그때 패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평소에 여가부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진 교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요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여가부 폐지를 저는 양성평등주의자로 평생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도 여가부가 원래 고유한 역할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장이 제가 직접 돼서 힘 있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힘 있는 부처들이 그 부처들이 기재부고 고용노동부고 교육부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심지어 군의 요즘 성폭행 사건 같은 거는 국방부 군이 스스로 개혁해야지 거기 여가부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양성평등을 제가 실현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연관된 질문이십니까? 건너고 있는 중이죠. 다 건넜는데 유승민 후보만 아직 못 건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예. 당선이 되고 뭐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 되게 지지가 높은데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아니요, 자리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아니, 그 왜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에서 왜 지지가 안 오르는지 제가 그거를 오히려 중도 진영에서도 좋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를 덜해요. 왜 그런다라고 좀 억울하십니까 그게? 중도 확장성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억울한데 저는 그게 아마 영남의 보수권의 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그분들도 저는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윤석열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주 무난히 지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 중에 그동안 살아왔던 거나 정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가 되면 제일 껄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저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은 후보가 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지 몰라도 요즘은 지지도가 보름 한 달 만에 확확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11월 5일 날 질문도 되면 네. 반드시 후보가 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저는 사면할 겁니다. 근데 예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저는 사면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남용되고 있다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사면권을 사면권 저는 굉장히 절제해서 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했으면 저는 다른 차원의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치주의 훼손은 과거 정부에서 많이 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치주의 훼손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요. 홍 후보님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 남성들 지지율을 보면은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그거?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 얘기는 거꾸로 보면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실 때 류혀의 최고위원하고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류혀의 최고위원하고 성희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근거 없는 예, 낭설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24년간 성희롱을 한 번도 안 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어요. 네. 근데 2011년에는 경향신문 여기자한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대표 선거 나갔는데 나경원 후보한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발정제는 그게 성희롱 발언 아닙니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아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 류여의 위원한테는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거를 듣고 있을 수 없다. 그 주막집 주모라고 했는데 그거는 성희롱 발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성차별 지칭한 건 발언. 아니죠. 그래도 그 그건- 성차별이었으니까 네. 그건 비례대표 네. 없애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잖아요. 하나는 인물 투표, 하나는 정당 투표인데 만약에 비례대표를 이제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한 표만,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한 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판정이 나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를 없앨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위헌 판정이 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필요합니까?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선거제도 개혁. 제가 한번 헌법재판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 아무 기능 행사 못해요.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헌법을 폐지하는 바인데 무슨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 이제 국민의힘을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자체를 폐쇄해버리는 거죠.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